그만 좀 괴롭혀. 지긋지긋해. 저희 시어머님은 없는 말을 지어내시고 딸들 5명과 똘똘 뭉쳐 저를 욕하며 저랑 신랑 사이를 멀어지게 했어요. 뭐 하나라도 더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네가 와서 우리 집이 시끄럽고 콩가루 된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을 명절이 아닌 다른 날 갔다 오라니. 시누이들이고 매형들이고 오늘만 친정 가는 거 허락한다니. 매형들도 처가에 헌신하듯 살면서 자기들 올 때부터 갈 때까지 있으란 얘기죠. 그럼 자기들은 처가에 왜 온 건지. 자기 딸들은 낮 1시 정도면 다 오면서 제가 정말 여시같이 일도 안 하고 그랬다면 제가 할 말 없고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저에게는 시어머니께 잘할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돌아가신 엄마를 함부로 얘기하시네요. 대놓고 제 앞에서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중요하냐? 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산 사람이 중요하지.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하늘이 무섭지 않으신지. 돈에만 욕심이 있으신 어머니, 저희 집이 과연 가난했다면 결혼시키셨으려나? 지금 생각해보니 저의 학력이나 조건이 탐나셨나 봅니다. 다른 걸 다 떠나 시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에 감동한 제가 결혼해보니 앞에서만 모시는 척하고 바로 뒤에서 욕하시더군요. 딸들 역시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신랑한테 전화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한 번은 누나들 간섭이 너무 심한 것 같아 헤어지자고도 했어요. 신랑이 미안하다며 잡더군요. 결혼식까지만 누나들 잠잠했고요. 만난 지도 한 달도 안 돼서 결혼 말이며 인사말 오가는 게 이상했지만 나쁘게 생각 안 했는데 결혼식을 너무 서두르는 건 이해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말 들어보니 시어머님이고 시누이고 제가 만나다 싫다 할까봐 그랬더군요. 그리고 저희 신랑 저 만나기 전 깊은 관계 여자가 있었는데 이 신우들 시어머니 반대로 헤어졌다더군요. 그래서 신우 시어머니 다들 이 사람이 결혼 못할까 걱정하는 찰나 저를 만난 거죠. 누구 하나 반대 없는 대찬성 속에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식에 들어간 순간부터 시어머니 얼굴이 심술궂게 바뀌더군요. 그게 본 모습이었던 거죠. 어찌나 어머님이 이중 성격을 쓰시는지 저희 신랑은 엄마는 저렇게 노력하는데 넌 왜 노력을 안 하냐? 라더군요. 신랑은 단 한 번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소연하면 엄마는 좋은 뜻에서 한 얘기야. 엄마 성격이 그래. 시누이도 그렇고 신랑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런 건 이상한 소리고 자기 엄마가 한 소리는 잘못한 게 있어도 성격인 거고 저희 어머님은 제게 할 소리 다 하셔놓고 비꼬시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성격이 그런데 어쩌냐. 그리고 그때뿐 갈수록 딸들한테 다 말하며 트짓거리를 만들고 저를 욕해요. 그러면서 난 뒤에서 호박씨 절대 안 간다. 너도 우리 방구한테 너와 나의 일은 절대 말하지 마라. 딸들 역시 입 무지 가볍습니다. 밤날이면 딸들이며 앞집 아줌마며 온 동네 다 퍼집니다. 제가 한 얘기와 반대로 하지도 않은 말까지. 딸들이 많아 수시로 어머님 집 드나듭니다. 이렇게 딸들과 저를 욕하시며 저한텐 네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책임질 필요 있냐? 우리만 책임지면 되는 거지. 갈 때마다 그런 말씀하시죠. 무슨 뜻인지 참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갈 때마다 하시는 말이 너 하나 나 하나인데 잘해보자. 일할 때만 이렇게 절 찾죠. 저희 신랑은 자기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그런 일로 형제지간에 싸우기 싫고 엄마와도 싸우기 싫다고만 해요. 자기 집에다가는 자기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만 하고 정말 결혼해서 전 몸무게 5kg 빠지고 탈모까지 왔어요. 스트레스가 무섭더군요. 신랑은 어머니나 누나들이나 매형들이 부르면 언제든 가서 밤늦게 화난 얼굴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다들 네 욕하더라. 엄마가 너 지금 단돌이 잘 시켜 잘 잡으라 했어. 휴, 마마보이란 거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런 가운데도 시어머님은 애 생긴 거 아니냐? 그러시며 감기약 배탈약 다 지어주시고 자기 딸들이라면 결혼한 처제한테 약 덥석 지어주실까요? 한 번은 감기에 걸렸는데 얼른 설거지하고 가라. 라고 하시더군요. 시누이들은 네가 한 게 뭐 있냐? 밥값은 내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냐? 라며 애가지라 하더군요. 정말 싫어요.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는지 신랑은 알 리 없죠. 다들 신랑 없는 부엌에서만 본색을 드러내시며 제게 노예처럼 막말하며 시키시니
그래서 이혼도 생각하려 했었고 참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전화하셔서 네가 전화했니? 그러는데 소름 끼쳐요. 이러다가 제가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아요.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여전하시고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신우들도 없는 말 지어내고 막말하는데도 저는 막말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 신랑한테는 제가 막말했다 하더군요. 너무 답답하고 우울해서 글 올립니다. 안 그래도 왜 나랑 결혼했냐 했더니 네가 착해서 우리 집에 잘할 것 같아서 했지. 랍니다. 전 그런 답을 바라는 게 아닌데 저희 신랑에겐 그게 중요한 거죠. 저도 제가 결혼을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이런 태도가 아니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데려오기 위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니 저도 여기서 끝을 내야 할지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한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이혼밖에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시어머님 한 20년 이상 사실 것 같고 시어머니 돌아가신다 해도 이 5명의 딸들이 다 젊어서요. 전 어머니 때문에 어찌됐건 나쁜 며느리 된 거고 저희 집에서는 시어머니를 욕합니다. 그런 집 가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잘해주고 고맙게 생각 안 하시네. 얼굴이 얼마나 무섭게 생기셨는지. 결혼 전에도 어머니께 처음 인사 갔을 때 이렇게 존칭해주기도 싫어요. 예전에 이 사람이 만난 여자 얘기를 하며 욕하시더군요. 그 애는 집도 복잡하고 뭐 볼 곳이 없다고. 신랑한테 들었던 얘기라 그냥 듣고 있었는데 정말 같은 여자로서 기분 더럽더군요.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하지? 기분이 너무 찝찝했지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님과 살 거 아니니까. 근데 패물해주시고 인사돈을 꼭 신경 써달라더군요. 대략 600만 원 정도 한다고 신랑이 말했나봐요. 저희 부모님 결혼하지 말라더군요. 안 그래도 아빠는 엄마 없이 간다고 기 안 죽게 하신다고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하실 생각이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전 돈 많이 갖고 가는 거 싫었어요. 제가 신랑보다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전 이 결혼 제가 조금 낮춰간다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아빠 그 어머니 돈거래분이 사람 아닌 것 같다고 여기서 그만두라고. 근데 신랑은 자기 엄마가 그런 말 한 거 알고 어머니한테 가서 퍼부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은 그런 사람 아닌가 보다 하며 1200 보냈는데 400 왔어요. 어머님이 어른들이나 누나들한테 60만 원씩 인사돈 줬다더군요. 근데 누나들 한복 4만 원짜리를 빌려서 5명이 정말 궁상맞게 결혼식에 왔어요. 저희 어머님도 빌리신 듯 한복이 작더라고요. 그럼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신 건지. 저희 부모님 정말 할 말 없어 하시더군요. 근데 이런 시댁이 오니 저희 친정부모님까지 불행해지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에 시할머니 전화와 시할아버지 전화. 이런 경우 있나요? 누가 믿겠나요? 저희 시댁이 격식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자 집안이란 거 살지 말지 결정이 난 건데 제가 이 집을 나간데도 전 이 집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누이들 시어머님 그럴 때 보란듯이 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친정부모님 생각에 참고 있는 건데 자꾸 이러면 끝내려고요. 근데 그냥 끝내기엔 억울하네요. 다 한 게 많아서. 아마 이번에도 제가 나가면 저번 여자처럼 시댁 사람들 저만 욕하겠죠. 애가 이상해서 쫓아냈다고. 신랑은 저와 왜 살고 있는 건지. 전 신랑을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 믿을 수가 없어졌어요. 시댁은 애 얘기하시는데 전 이런 불행한 가운데 애를 갖기 싫어요. 애기 또한 불행해질 테니까. 애 낳으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신랑도 변할 것 같지 않고. 댓글입니다. 열등감 폭발하는 집에서 쥐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는 시어매랑 5 시누이들이 아무리 찍고 까불어대도 남편만 님 편이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무서운 게 이중적인 모습의 6 여자가 님한테 누명 같은 거 씌워서 이혼시키고 위자료나 뜯어내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이 가서 소름 끼칩니다. 그 집은 돈 안 드는 파출부 두셨네. 남편더러 집에 잘하고 싶으면 너나 잘하라고 하세요. 아직 아이가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요. 인생 길어요. 신중하게 다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들 이야기하시듯이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남편 들려주시고 못 살겠다 해보세요. 그럼에도 지 식구들 편들면 뭐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거죠. 이왕 거짓말한다고 오해받는 거 진짜로 시어머니 골탕 좀 먹이세요. 제 경우랑 비슷한데요. 물론 다 같진 않지만 저도 한 4년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시댁 가면 맨날 돈 없단 얘기에
너 때문에 아들하고 사이가 나빠졌다는 얘기에 더 나쁜 건 자기 엄마가 불러서 집에 갔다 오면 없던 얘기를 지어내서 잘못은 다 제가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더군요. 정말 무지하게 대들었어요. 성격 좀 고치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방 안에 있는 물건 다 집어던지더라고요. 며느리 앞에서. 그리고 신랑 앞에서는 저도 거짓말 좀 섞어서 저도 잘못을 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했죠. 결국 결과는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물건 집어던진 게 제 잘못으로 되더라고요. 요즘 우리 신랑 엄마랑 조금 멀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집이 훨씬 안정이 됐죠. 그걸 빌미로 용돈도 확 깎아서 매달 5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예전엔 100만 원씩 드렸거든요.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 저보면 달려들지만 같이 맞받아 쳤더니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덤비세요. 너무 순진해도 나만 당하니까. 남의 가정사에 이혼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님 사정 참 딱하시네요.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제 와서 어쩌겠냐 싶지만 신우들과 시어머니의 이중 모습을 녹음이라도 해놨다가 남편에게 당신 없을 때 이런다 하는 걸 보이고 그래도 남편이 변하질 않는다면 결정하셔야죠. 어쩌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간 사람 미칠 것 같네요. 아이쿠, 이 바보 아가씨야. 지금껏 당한 게 억울하고 옛날 아가씨처럼 욕만 먹을 게 겁나서 그래서 이혼 안 한다고? 이봐요. 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혼 안 하고 보내는 님의 청춘 1초 1초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보다 훨씬 아깝소이다. 제대로 복수하려면 빨리 이혼하고 나와서 직장 갖고 잘 지내다가 번듯한 남자 만나 결혼해서 잘 사는 거. 그게 바로 복수하는 겁니다. 지금 님이 버티고 있는 건 복수도 오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갈수록 님 스스로의 인생만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친정부모님이 귀하게 낳아 귀하게 키워준 그 인생 그딴 식으로 쓰지 말고 놔버려요. 지금 당장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해요. 저도 홀시모에 손이 씨누만 셋이에요. 저 결혼할 때 어려운 자리에 시집와줘서 고맙다고 신우들과 시어머니가 그랬죠. 근데 결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들 하나인 거 제대로 뽕 꼽으시려고 예단비 무려 4천 요구하시더군요. 그랬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니 신혼년 한다는 소리. 네가 돈을 적게 줘서 한복 거지 같은 거 맞춰 입었어.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 사실은 마음에 드는 처자가 따로 있었다. 교사인데 어쩌고 저쩌고. 결혼 나흘 만에 저따위 소리 다 들었죠. 신랑도 자기가 유일한 아들이니 대접해드려야 한다고 예단비 무리한 요구 어쩔 수 없다는 듯 저와 친정이 양보하길 바랬고 결혼하고 나니 대접만 받으려 들지 뭐 개뿔 하는 거 없더이다. 뻑하면 남의 남편을 개똥으로 한다니 어쩌니. 밤에는 다 벗고 자라니 어쩌니. 한겨울이라 지는 다 껴입고 자면서 저더러는 다 벗고 자라고. 그런 인간이야 취급을 받다가 조금씩 정신개조를 시켰죠. 그나마 신랑은 개조의 여지가 있는 인간이에요. 절대 효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마누라도 자기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나름대로 인생의 꿈이 있으며 밥을 차리기보다는 남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기 원하는 자기와 똑같은 인격체라는 걸 깨달았는지 이제는 별로 싸우진 않습니다만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혼 한 해 만에 험악했었네요. 이것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인간이어야 이 정도인데. 다음 사연입니다. 제가 철이 없었죠. 같은 여자라고 혼자 된 어머니를 거절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 서울 토박이의 45세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는 경북의 완전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아오신 81세 여성이세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시력 청력은 좀 떨어지신 듯하나 관절도 괜찮고 건강하신 편입니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듯이 공통화제는 당연히 없고 사투리가 너무 심하셔서 서로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지난 2월 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주 만에 아들과 사시겠다며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어머니 꿈이었어요. 서울 아파트에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 드시면서 일 안 하고 편하게 사시는 삶. 워낙 남편에게 의지하시던 분이라 다른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아들은 사춘기라 방에서 잘 안 나옵니다. 어머님은 하루 종일 혼자 계시니 외롭고 심심하신 것 같은데 본인은 좋다고 하시네요. 밥도 잘 드시고 간식도 잘 드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심심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데 형님들이 놀러 오라고 해도 안 가십니다. 눈치가 많이 없으신 편이에요. 겁이 많아 길 잃어버릴까 혼자 외출을 못 하시니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같이 산책을 해요.
저는 아침을 안 먹지만 어머니는 드셔야 하니 산책하는 사이에 아침을 차리고 어머니가 드실 점심 식사 준비도 대충 해놓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하는 사이에 남편이랑 어머님 산책 가고 저는 밤늦게 혼자 산책해요. 남편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술 사람 좋아해서 항상 집에 늦게 오는 사람입니다. 주말에 출장도 가지만 골프 치랴 사람들 만나랴 늘 바빠서 아들 어렸을 때도 둘이 보낸 시간이 더 많아요. 1년에 330일 이상 술 마시는 것 같네요. 작년에는 시국 때문에 자주 일찍 오고 해서 저녁에 같이 산책도 하고 맥주도 같이 한 잔씩 하곤 했는데 어머니 오시고는 산책은커녕 대화할 시간조차 없어요. 남편이 늦는 날이면 어머니는 일찍 주무시는데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같이 산책하고 늦게까지 같이 TV를 보십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얼마나 심심하셨을까 싶어 그런가 했어요. 남편은 술 먹고 조금 늦게 오는 날이면 주무시는 어머니 깨워서 산책을 하거나 어머니 방에 누워서 얘기하다가 안방에 들어와서 잡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렇게 효자인 줄 몰랐어요. 사실 효자가 아니라서 든든했었거든요. 주말이라도 늦잠을 자고 싶은데 어머니 아침을 차리러 일찍 일어나야 해서 괴로웠어요. 일찍 못 일어나서 10시에 아침을 차려드리고 다시 자기도 합니다. 혼자 계실 땐 잘 차려 드시는 것 같은데 저 있는 날은 제 눈치를 보시는 건지 밥 반찬 있어도 안 차려 드시네요. 그 다음 토요일에는 남편이 배려한다고 어머니랑 산책 나가서 아침을 먹고 들어왔어요. 미안하고 고마웠네요. 다음날 일요일엔 점심을 해놓고 둘 기다리는데 1시가 다 되어 전화해선 점심 먹고 온다고 합니다. 조금 황당했지만 그러라고 하고 아들이랑 둘이 점심을 먹고 혼자 외출했어요. 쇼핑 가자고 하면 어머님이랑 셋이 가야 해서 혼자 쇼핑하러 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옵니다. 점심 먹고 감. 처자식이 집에 있는데 주말마다 둘이서 외식? 카톡 틱 하나 보내고? 너 식사 준비하기 번거로우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게 뭐가 나빠? 그렇게 배려할 거면 미리 얘기라도 해주던지. 아직 안 먹었으니까 집으로 갈게. 차리기 싫어졌으니 먹고 와. 나를 배려해주려고 했으면 다 같이 밖에서 먹자고 했었어야지. 아들이랑 나는 주둥이냐? 남편도 눈치가 없고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나는 이 집의 식모인 것 같네요. 이 집에서 어머니와 어머니 아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환갑을 맞이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울하니 남편이랑 얘기하기도 싫고 남편도 꼭 필요한 말만 전달하듯이 얘기하고 서로 노력 안 해요. 현명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입니다. 시어미가 지 남편 죽었다고 며느리 남편을 뺏었네. 님이 집에 있을 때 눈치 보여서 안 차려 먹는 게 아니라 종년이 밥 차려다 바치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서 종로를 타면서 나이 들어갔어요? 남편이 이쁜 짓을 하나 시모가 도와주길 하나. 저렇게 심신이 극도로 편한 채로 살면 시모 100살도 넘게 사실걸요? 그때 님 나이 칠순 바라봐요. 며느리까지 본 시모가 돼서도 그 나이까지 시모 모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시라 빌 수도 없죠. 그건 내 영혼과 인간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방법은 분리입니다. 기약을 누가 할 수 있나요? 남편을 시모한테 돌려주고 님 인생을 찾아와야죠. 이혼이 아닌 별거. 남편이 이혼 고집하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미는 구석이 있으니 저러죠. 아침에 일 바쁘다고 일찍 출근하고 저녁도 애만 불러서 외식하고 들어가고 해봐요. 며칠만 그러고 있으면 아마 어머님이 아들 밥 차리고 계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효자는 개뿔. 나중엔 엄마 계신데 밥도 안 차려드리냐느니 며느리가 밥도 안 해준다느니 둘이서 개소리하면 어머님도 본인 아들만 끼고 사시는데 나도 내 아들만 끼고 살겠다 해요. 배려? 밥 안 차리게 집에 있는 사람들도 밥 불러와서 외식하는 게 배려지. 자기들 둘만 맛있는 거 쏙 먹고 데이트하고 오는 게 대체 누굴 위한 배려예요? 눈치가 없어서 신우들 집에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본인이 사이들 눈치 봐야 하고 딸들 힘들까봐 안 가는 거예요. 진짜 눈치 없는 사람들은 남 불편한 거 모르니 이 집 저 집 데려다달라 하고 며칠씩 묵으면서 순회하는 것 마냥 더 잘 다녀요. 저녁 먹고 산책 셋이 같이 가세요. 설거지하는 건 다녀와서 본인이 하시던지 남편이 하던지 아들이 하던지 번갈아 하면 되고 사춘기 아들도 같이 넷이 가면 더 좋겠네요. 나이 많은 노인 구박하면 훗날 아들도 그게 당연한 줄 알 거예요. 내 덕 쌓는다 생각하고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왕 해야 하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세요. 더욱 잘해야 한다는 마음 내려놓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시어머니께 부탁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부가 데이트 갈 때 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있고, 낮에 심심하시면 청소기 한번 돌려주시라고도 하고, 80세 노인이 집안에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일 찾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상에도 더 낫습니다. 사이 불편할까, 딸 고생시킬까, 그런 생각도 하는 노인이라면 시어머니도 마음으로는 불편할 거예요. 표정 뚱해서 있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습니다.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잖아요. 본인의 자리에서 할 일이 있으면 본인도 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테니 가족 간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산책도 부부가 손을 잡고 시어머니는 손자 손을 잡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뺏지 말고 부부의 버팀목이 되는 게 맞아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셔야 하는지를 산책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게 어머니를 위한 건지 말해주세요. 부인 눈치 보고 내가 잘해야지,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고, 남편은 부인께 잘하면 여자는 그 부모를 더 공경하게 돼 있다고요. 모두가 윈이 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함께한 지 5년 차, 결혼 4년 차. 아직까지 당신이란 남자를 사랑하는 이유는 연애 때 장난기가 무지 심하던 당신. 사귄 지 50일 안 돼서 당신 집 변기 막혀서 창피했는데도 귀엽게 봐준 당신. 허리 아파서 병원 입원해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당신 그때 내 곁에서 며칠간 밤새 병간호하면서 내 소변통 다 받아주었지. 그때 생리 중이라 냄새도 심하고 무지 창피했는데 괜찮다던 당신. 사귀다가 1년 반 만인 24살에 임신이 되어버려 일하는 당신에게 전화했더니 일단 끊어. 이러고 뚝 끊어버리고는 5분 만에 다시 전화와서는 당장 병원 가서 확인하자. 라고 말하는 당신. 30분 후에 뛰어와 내 손을 잡고 병원 가서 초음파로 임신인 거 확인하고 바로 책임지겠다고 허락받는 거 무섭지만 자기만 믿으라던 당신. 그렇게 결혼 후 남들은 결혼하면 변한다더니 당신은 오히려 더 잘해줬었지. 우리 부모님 핸드폰도 바꿔드리고, 남동생이 친정아빠와의 트러블로 쫓겨나 갈 데 없을 때 천안과 매형 사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이인데 동생 우리 신혼집에 같이 살게 하면서 동생 일자리도 구해주고, 외로울까봐 당신 친구들도 소개시켜주고, 매일같이 당구 치러 다녀주고, 내 동생,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당신. 나 몰래 내 동생에게 용돈도 자주 주던 당신. 덕분에 내 동생은 당신을 친형처럼 잘 따르고 당신 같은 매형 없다고 너무 좋아하지. 친정아빠가 술 취해 꼬장 부리면서 막말해도 한 번도 대든 적 없고 웃으면서 다 넘기던 당신. 왜 참냐고 물었더니 내 마누라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인데 어떻게 대드냐? 라고 하는 당신. 임신 12시간 진통하는데 12시간 내내 내 곁에 있으면서 힘이 돼주던 당신. 애기 낳고 깨어났더니 날 보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고 말하는 당신. 아기 신생아 때 새벽에 몇 시간마다 깨고 보채도 나 피곤하다고 내가 깨기도 전에 기저귀 다 갈아주고 우유 먹여서 재우던 당신. 애기 낳고 배에 못난 튼살 보고 속상해하면 예쁜 배야. 이 튼살은 영광의 상처야. 예뻐. 라고 말해주는 당신. 애기 낳고 살찐 내 모습에도 귀엽다고 말해주는 당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더 놀고 싶어도 아들이 전화로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한 걸음에 달려오는 당신. 지금까지 술 먹고 속 썩인 적 한 번도 없고 연락 안 된 적 한 번도 없고 주사 부린 적도 없던 당신. 화장 안 하고 옷 안 예쁘게 입는 건 괜찮지만 속옷 비치는 옷 입는 건 용납 못하는 당신. 눈 나중에 실명될 수 있다고 안경 낀 모습 귀엽다고 렌즈 절대 못 끼게 하는 당신. 친구들과 노는 거 자유롭게 허락해주지만 외박은 절대 안 된다는 당신. 애기 낳고 심한 우울증에 나 때문에 일까지 그만두고 같이 애봐주고 우울증 부끄러운 거 아니라면서 병원 같이 가서 상담도 같이 받아주고 약 챙겨주던 당신. 덕분에 우울증은 말끔히 사라졌지. 결혼 후에 왜 나한테 더 잘해주냐는 내 질문에 넌 이제 진짜 내 여자니까. 라고 말해주는 당신. 당신에게 프로포즈 받아본 적도 없고 비싼 액세서리나 명품 가방 받아본 적도 없지만 술 먹고 취해서 한 손 검은 비닐봉지에 내가 좋아하는 간식 사오는 당신이 좋고 아프거나 감기 걸리면 생강차나 스프 직접 끓여주는 당신이 좋고
빨간 날 나 일한다고 서툰 솜씨로 돼지김치찌개에 밥해서 차려놓은 당신이 좋고, 맞벌이니까 집안일은 당연히 같이 하는 거라면서 빨래 화장실 청소 다 해주고 가끔 냉장고 정리해주는 당신이 좋고, 아직까지도 잘 때 내 머리 안고 자면 잠 잘 온다면서 팔베개에 안아주는 당신이 좋고, 아침에 웃으며 잘 잤냐고 말해주는 당신이 좋고, 퇴근 후에 집에 가면 항상 웃는 얼굴로 왔어? 오늘도 고생했어. 라며 꼭 안아주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 덕분에 살면서 생일날 꽃다발도 받아보고 촛불 이벤트도 받아보고, 이제 연애 때처럼 설레거나 두근거리는 감정은 없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맘은 변치 않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 당신. 항상 힘이 되어주는 당신. 당신 같은 남자라면 단칸방에서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당신. 고마워요.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양가 부모님께 절대 손 벌리지 말자고 한 약속 지키려고 지금은 비록 원룸에서 살고 있지만 한 번도 불평해 본 적 없고 후회해 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행복해요.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갈 때까지 앞으로도 힘내서 화이팅해요. 사랑하는 내 당신. 앞으로 당신 평생 책임질게요. 댓글입니다. 이쁘다. 이게 진짜 결혼인데. 보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나게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결혼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이쁘게 잘 사세요. 좋은 환경에서 아기도 행복하게 자랄 것 같아요. 정말 마음 따뜻한 남편분이시네요. 부모님께 도움받지 않고 본인들 형편에 맞게 시작하신 것도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젊으시고 맞벌이 하시니까 살림 늘리면서 사는 재미도 있어요. 꼭 좋은 날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쭉 서로를 아끼면서 이쁘게 사세요. 참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하는 글이네요. 저도 진짜 저만 바라봐주고 한없이 잘해주고 매일 웃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남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인데요. 남자친구도 저도 가난하다 보니 자꾸 현실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드라마에서도 부에 대한 상징이나 사랑보다 욕망을 쫓아가는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친구들 자랑 같은 거 보면서 그 친구와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속으로 제 남친과 다른 남자들을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제 행복의 기준은 따로 있는 건데 말이죠. 어느새 남의 행복과 그 사람의 기준과 비교했던 것 같네요.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드네요. 카카오 스토리 보면서 얘는 이거 받았고 쟤는 저거 받았고 하며 한심했던 제 모습에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장점도 감사한 부분도 많은데 저는 없는 부분을 자꾸 찾아냈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글쓴이님 마음처럼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네요. 글쓴이분 같은 여자친구를 두신 남친분도 행복하시겠어요. 이쁜 사랑 오래오래 하세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셨을 뿐인데도 그게 쉽지 않다 보니 이렇게 큰 감동으로 보이는 것 같네요. 저는 되려 아내분이 그런 점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기는 모습이 더 대견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런 게 행복이죠. 가난해도 두 부부 마음이 부자이면 세상이 풍요로울 거예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은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잖아요. 손님들 중에 돈은 넘치도록 많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펴서 속 태우는 분 봤어요. 비싼 옷 척척 사입고 우아하게 비싼 밥 먹고 해외 골프여행 나가면 뭐합니까? 세상 즐거운 일이 없어 보이는걸. 님, 세상에 둘도 없는 인생 친구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참 따뜻한 글 읽고 마음 훈훈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분명 부자 되실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인데 부부의 사랑으로 헤쳐온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의 길에 행복과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각자 인생의 짐을 등에 지고 간다고 합니다. 짐 안에는 불행과 고난을 상징하는 검은 돌이, 행복과 사랑을 상징하는 흰 돌이 똑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제 검은 돌을 꺼낸 거라면 오늘은 흰 돌을 꺼내면 되는 거니까요. 님의 글을 보니 검은 돌일지라도 흰 돌로 만드실 것 같군요.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도 배워야겠어요. 썰닭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비가 올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우산 챙기세요. 벌써 챙겼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오면 짜증나는데. 왜? 그냥 뭐 신발 젖잖아. 나갈 일도 없잖아. 그건 그래. 음흠.